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후생평가 해설 두 번째 시간 동력 제어반 공사에 대해서 이제 그때 했던 수행평가 해설을 보도록 보겠습니다. 시간을 통해서 지표조사를 잘 하도록 원합니다. 자, 그러면 쭉 화면을 보면서 쭉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제, 유도 전동기의 기동 방식입니다. 유도 전동기는 어떤 종류가 있었나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동형 유도 전동기나 전형 유도 전동기가 있었습니다. 농형 전동기의 기동 방식으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장압 방식, 그리고 배선이 바뀌고 데이터 기동 방식, 그리고 리액터를 사용하는 리액터 방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부상기를 보면 동부상기 기동 건설형 유도 전동기는 하나밖에 없죠. 동기 하나만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면 건설형 유도 전동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바로 써주면 됩니다. 이런 기동 전동기의 특징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크고 정역 운전을 반복하거나 기동을 자주 이제 계속 해줘야 하는 경우에는 요 기동을 사용해서 기동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농형 유도 전동기 같은 경우는 총 4개가 있었는데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 기동 전류와 기동 토크가 그대로, 근데 4종류가 있으니까 상대적이죠. 그런데 두 번째 보면 전원에 악영향을 미치고 하지만 기동 시간이 매우 짧고 고마력 이하의 저용량 전동기에서 사용을 한다면 네, 그렇습니다. 점전압 기동 방식이 요게 해당하고 같은 말이 있었죠. 직입 기동, 바로 킨다고 해서 직입 기동이 전전압. 두 번째 빈칸을 봅시다. 두 번째는 토크가 전격에 1.3배랍니다. 이거 바로 Y 델타만. 그래서 Y 델타 기동이 두 번째 칸인데 Y 델타 나머지도 한번 읽어봅시다. 증가율이 작고 최대 토크도 작답니다. 그리고 회로 개방이 됐을 때 회로가 떨어져서 이제 했을 때 전원 충격이 크답니다. 저 Y 델타는 스위치가 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경부하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게 Y 델타 기동 방법이라고 했죠. 세 번째 칸도 봅시다. 세 번째 칸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줄에 바로 보이네요. 리액터 탭을 바꿔 조정한답니다. 바로 맞출 수 있겠죠. 리액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한번 읽어보면 전류를 작게 하면 할수록 토크도 작아진답니다. 이동이 되죠, 리액터는. 그래서 최대 토크가 이제 전전압 법 중에서 가장 크답니다. 왜냐면 리액터로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그러니까 맞죠? 이렇게 해서 리액터 기동까지 했고 그러면 마지막은 보상기로 그 전동기에 이제 에너지를 바로 다시 공급해주는 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한번 해석해보면 기동 전류를 작게 해도 기동 토크는 변함이 없다. 이게 요 특징 첫 번째 맞죠. 그리고 단권 변압기라고 되어 있네요. 변압기에서는 기동 보여죠. 그리고 기동 전압을 저감시켜 하며 왜냐면 기동 보상기로 이제 보상을 해주니까 에너지 소비가 적죠. 여기도 있네요. 기동 보상기를 이제
기동하고 나면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는 거 있네요. 그래서 네 번째는 기동보상기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번 문제 기계기구의 구분에 따라서 접지공사 달라지죠. 이 접지공사 종별로 문제를 내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1종, 2종, 3종, 8, 3종 해서 총 4가지가 있었고요. 하나하나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압용으로 많이 쓰는데 어디서 쓰냐 이제 전기가 치면 이제 피침에 떨어지죠. 근데 여기가 수만 킬로볼트의 되게 높은 전압이다 보니까 이게 제 1종을 씁니다. 그래서 또는 이제 특별 고압 계기용 변압기 자측에 사용을 하고 이때 사용하는 접지의 저항은 10옴 이하로 자, 그럼 이 제2종은 어디에 쓰냐? 변압기 내부에서 사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변압기 내부에서 사용을 하는 이유는 고압이랑 저압이 혼촉지용으로 사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즉 변압기가 이렇게 있으면 고압이 들어올 거고 이 코일에 따라서 자기 가 돼서 저압으로 이제 변압이 되는데 이때 요 고압이랑 저압이 만나게 되면 이제 합산이 일어나니까 이거를 방지하고자 여기에 이제 절연율을 넣는다고 했죠. 절연율을 넣더라도 혹시나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절연율가 제기능 못할 수도 있고 절연 파괴 강도가 낮아질 수 각자 접지를 단다고 했습니다. 이 접지에 다는 게 제2종 접지고 특고압 300V 이하에서는 10옴 이하로 사용하면 되지만 300V가 넘어가게 되면 반드시 5옴짜리 이하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3종 접지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제3종이랑 특별4종은 여기 구분이 되는데 400V를 기준으로 400V 미만의 이제 저압용 기구 같은 경우에는 제3종, 400V 이상의 저압용 기구 같은 경우에는 특별 제3종으로 구분이 되고 제3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집이 있으면 이렇게 분전함에 들어와서 이제 주택 이렇게 배선 들어가는 거에 여기에 달리는 접지가 제3종인 반면에 여기 집 밖으로 해서 변압기까지 넣는 것들입니다. 그때 전신줄 있는 데까지 연결된 이런 부분에 이제 접지 달리는 게 제3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00V로 기준이 되긴 하지만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집 안이냐 밖에냐에 따라서 제3종이 되냐 특별 제3종이 되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웠던 걸 한번 다시 살펴보고 이걸 기억해서 지표분석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 접지국 구조입니다. 접지국은 크게 접지국, 접지도선, 접지단자로 나뉘어진다고 했죠. 그런데 또 접지국을 땅에 박고 나서 흙으로 이렇게 딱 채우죠. 흙을 채우고 나서 여기 접지극이랑 지면으로 올라오는 배선까지의 길이가 있었습니다. 얼마였을까요? 750mm였습니다. 여러분이 편하게 생각하기에는 75cm였죠. 우리는 공업용 전문가니까 mm 단위로 해서 750mm까지 이제
땅을 파서 접지극을 박아놓고 그 다음에 접지 도선을 연결을 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다음 문제 4번 한번 봅시다. 4번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접지극을 매설 위치 선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가 있었죠. 요거에 대한 주의사항 4가지를 접지극을 어디 박을까에 대한 4가지를 했었는데, 첫 번째는 토양의 저항률, 즉 우리가 저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온도나 이제 뭐 흙의 흙 입자의 조밀도 얼마큼 이제 그 아주 고운 모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이제 자갈이 섞인 돌일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입자의 조밀도, 그리고 함수량, 물 이렇게 습기를 얼마큼 먹고 있냐 등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설치하는데, 무엇을 가장 중요하냐? 즉 저항률이 가장 낮은 장소를 선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접지가 이렇게 땅에 박혀서 이렇게 어떤 시스템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 외부 전원 이상 전기가 이거를 땅으로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저항률이 뭐 한 100옴이다. 근데 시스템은 10옴으로 설계가 됐다. 그럼 어디로 흐르겠어요? 전류는 이 이상 전기는 쪽으로 시스템을 눌러서 결국 시스템을 파괴시켜 버리겠죠. 그래서 반드시 저항률이 낮고 접지가 잘 되는 곳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거의 첫 번째가 반드시 저항률이 낮은 곳에 선택을 해야 하고, 두 번째 전로를 차폐 여입니다. 차폐하는 불량 도체, 결연성 배설물 등이 근접한 곳은 피해야 합니다. 즉 이렇게 우리가 땅에 접지극을 이렇게 박았어요. 박았는데 요 바로 옆에 비닐로 이렇게 막혀져 있다면 외부에 이상 전기가 들어온다. 들어와서 어디까지 갈까요? 여기 차폐되어 있는 데까지만 가고 다시 나머지는 회귀가 되겠죠. 이렇게 회귀가 되면 결국 이상 전기를 빼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나가는 이 부분을 전도라고 했었죠. 이 전도를 얼마큼 할 수 있냐에 따라서 저항률이 달라지는 요인이기도 하고, 차폐가 됐으면 결국 접지를 하는 의미가 무색해지겠죠. 그래서 반드시 차폐가 잘 안 되는 곳에 접지극을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뭐 기본적인 이제 모든 전기뿐만 아니라 모든 기구에 다 마찬가지인데, 산성의 가스나 액체 등의 부식 우려가 있으면 안 되죠. 이런 장소는 피해야 하고, 그리고 남자애들은 군대 가서 많이 통신병으로 가면 많이 느끼겠지만, 이거를 땅에 박았는데 겨울 같은 경우는 땅이 엄청 딱딱하죠. 그래서 불을 짚어서 땅을 좀 말랑말랑하게 하고 그걸 박습니다. 즉 이제 요 접지극을 박아야 하는데 땅이 너무 딱딱하면 아스팔트나 이런 데는 닿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말랑말랑하면서도 그래도 저항률이 좋고, 그리고 전로의 차폐가 안 된 지역에 박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번째 접지극의 매설 위치를 한번 알아봤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지울게요. 혹시나 놓친 애들은 유튜브 영상을 앞부분을 돌려서 보시고, 그리고 5번 접지극 매설 위치. 접지극 매설 위치는 이제 크게 하나, 둘, 셋, 넷, 5단계로 박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선정된 매설 위치에 구멍을 팔고, 여러분이 이제 접지극을 박으러 갑니다. 보러 가서 그 땅을 팠다. 이 땅에다가 구멍을 먼저 파야겠죠. 구멍을 먼저 파고, 그리고 구멍 중심에 동판을 수직으로 놓고, 또 접지극입니다. 동판에
10%까지 3분의 1까지 3분의 1 정도까지 매설 땅으로 묶고 위에서 다집니다. 그리고 접지장을 측정하여 우리 멀티 테스터기, 홈 테스터기 있죠. 홈 테스트기로 측정해서 접지 저항 값을 얻을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그래서 보통 15ohm이나 3종 같은 경우에는 100ohm 이하로 접지 저항이 나는 확인을 해야겠죠. 그리고 혹시나 이게 뭐 이 이상으로 나온다 그러면 보조 옆에 따로 이제 박을 수 있거나 아니면 접지 저항을 이제 분으로 좀 설치해서 접지 저항이 좀 줄일 수 있도록 작업을 해야겠죠. 이런 대책을 마련하고 나면 이제 남은 흙을 메꾸고 그리고 잘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고 나면 이제 요 접지극에 이제 선을 연결해서 가야겠죠. 이 연결 매설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몇 개? 요거 하나당 접지극 하나당 하나씩만 이제 시스템에 연결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연결 매설기를 사용하면 한 개 매설할 때마다 이제 접지 저항 측정하고 연결 효과 확인해서 매설하면 그리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제 그 연결 매설 효과가 없다. 접지가 안 된다. 그러면 반드시 장소를 변경하고 여러 개의 이제 접지극을 박아서 접지 효율을 접지 저항을 확 떨어뜨려서 효과를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단계로 접지극을 설치하는 방법을 살펴봤었는데요. 이 내용의 일부분이 시험 문제에도 나옵니다. 같은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여러분 남은 시간 잘 준비해서 보다 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다 아니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필고사가 얼마 남았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빠이.